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에서 토트넘은 레스터시티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한 것처럼 런던에서 온 팀이 첫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팬들과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토트넘은 레스터시티와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잉글랜드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토트넘에게 개막전 무승부는 패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패배의 주된 원인은 토트넘의 이선, 3선 및 수비수들의 연이은 실수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손흥민도 고립되어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6천만 파운드에 영입된 신입 선수 솔랑케에게 볼이 집중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목적은 솔랑케가 가능한 한 빨리 첫 골을 넣어 압박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얻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전략은 지나친 솔랑케 중심의 전술로 인해 토트넘의 공격 옵션이 비효율적이 되고 예측 가능해지면서 역효과를 냈습니다. 이 무승부는 더욱 씁쓸한 결과로 남았습니다. 토트넘이 투자한 고가의 스트라이커가 아닌 수비수가 팀의 유일한 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는 시즌 개막전으로 모든 팀이 승리를 갈망하여 시즌 초반의 기세를 이어가려는 경기였습니다. 지난 8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은 개막전에서 단 한 번만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가 감독을 맡은 이래로 두 번째 해에는 항상 팀에게 타이틀을 안겨주었다고 선언하며 팬들에게 큰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프리시즌 경기에서 매우 높은 승률을 보이며 좋은 폼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들은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2-3으로 아쉽게 패배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가 승격한 레스터시티와의 대결에서 팬들은 토트넘이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팬들은 이것이 재앙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경기는 형편없어서 이를 설명할 적절한 말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은 70%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공격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순히 패스를 주고받기만 했으며 전방으로의 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반 29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공간이 열리자 손흥민은 볼을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매디슨에게 패스하고 무리 없이 움직이며 수비수를 유인하는 팀플레이를 선택했습니다. 매디슨은 손흥민이 만들어낸 공간을 포착해 페널티 박스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수비수 포로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는 첫 번째로 손흥민에게 달려가 안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손흥민의 골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줍니다. 후반 55분, 솔랑케는 스코어를 2배로 만들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손흥민은 무리 없는 움직임으로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 2명을 끌어들이며 중앙의 넓은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매디슨과의 연계 후 사르가 레스터 수비를 찢는 패스를 솔랑케에게 전달해 솔랑케는 골키퍼와 1대1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솔랑케는 골문 중앙을 향해 슛을 날렸고 레스터 시티의 골키퍼는 움직일 필요조차 없이 공을 막아냈습니다. 솔랑케의 이 아쉬운 기회를 놓친 지 불과 2분 후 제이미 바디는 근접한 위치에서 헤딩골을 기록해 1-1 동점을 만들었고 토트넘의 수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순간은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하려는 모든 노력을 무산시킨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제이미 바디의 골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쉬운 상황에서 토트넘 수비수들이 그를 마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아마추어 선수조차도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챔피언이었던 제이미 바디가 토트넘 수비수들에게 그렇게 쉽게 무시당한 것은 매우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골을 넣은 후 바디는 토트넘 수비를 도발하며 명예로운 컵이 새겨진 로고를 가리키며 토트넘을 향해 손가락으로 숫자 0을 들어 보이며 그들이 아무런 타이틀도 얻을 수 없는 약한 팀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결과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약 3일 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팬들의 낙관적인 예측과 달리 BBC 축구 전문가들 중 오직 40%만이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들은 레스터시티의 홈에서의 강력한 모습을 차별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최근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3-1로 쉽게 승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팀은 잉글리시 챔피언십에서 85%의 홈 경기 승률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역사상 1988년 이후 처음으로 7경기 연속으로 첫 실점을 기록하는 굴욕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이런 악몽 같은 데뷔전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실점을 허용한 원인은 로메로가 공이 낙하 지점을 잘못 파악해 잘못된 선수를 마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바디와 빈 골문만 남게 되었습니다. 경기 전체에서 로메로는 8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패스하는 수비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다른 수비수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오늘 경기에서 그는 성공적인 태클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로메로는 이번 경기에서 4점을 받았습니다.
수비 문제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13개의 코너킥을 얻었으며 손흥민이 정확히 전달한 많은 크로스도 있었지만 솔랑케와 히샬리송은 공중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토트넘의 공격진은 결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기회를 득점으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공격에서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전술적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팀 내에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충격적인 발언은 영국 축구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토트넘 내부에 손흥민을 통제하려는 일종의 파벌이 존재하며 그를 경기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이 파벌의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잉글랜드 전역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전문가들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경기를 분석한 결과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적한 인물이 한 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메디슨은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항상 질투심을 드러내는 듯했으며 그는 드리블을 시도하다 실패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친 후 공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이 공격 기회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메디슨은 손흥민이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플레이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결정적인 반격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팀 내의 갈등이 공격진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디슨의 이기적인 플레이를 지적하며 팀의 이익을 개인적인 욕심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토트넘 내부의 긴장과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손흥민의 절친으로 알려진 브레넌 존슨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전반 32분, 메디슨으로부터 볼을 받은 존슨은 자신의 속도로 오른쪽 측면을 돌파했습니다. 손흥민은 골대 먼 쪽으로 똑똑하게 움직이며 정확한 크로스와 간단한 마무리 슛으로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존슨은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대신 매우 좁은 각도에서 슛을 시도하며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망쳐버렸습니다. 손흥민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으며 전례 없는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땅을 가리키며 왜 이 위치로 패스하지 않았어? 라고 외쳤습니다. 이 행동은 개인 간의 긴장감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존슨과 메디슨이 손흥민을 저해하려는 음모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축구 통계 웹사이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2번의 슛을 시도했고 8번의 드리블을 시도해 50%의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패스 성공률은 89%에 달했습니다. 또한 그는 7개의 정확한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평소처럼 손흥민은 레스터시티의 수비진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으며 지속적으로 동료들에게 공간을 창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의 기여에 크게 의존해왔던 토트넘의 공격진은 레스터시티의 견고한 수비진 앞에서 거의 자력으로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